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이게 이 치료하면서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병증은 크게 어떤 그런 전신적인 합병증, 치료하는 부위와 관계없는 전신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치료 자체와 수술 자체와 연관된 어떤 그런 국소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합병증이 서로 동반돼서 생기기도 하고 같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 생기고 나서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원인이 돼서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합병증은 어떤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전신적인 합병증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폐렴이 온다든지 급성신손상, 소변이 상당히 나오지 않아서 소변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급성신손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감염성 합병증 때문에 생기는 폐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부정맥, 뭐 선망, 이런 것도 다 합병증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서둘러서 그에 맞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폐렴이나 폐기능 부정 같은 경우에는 산소 같은 걸 주다가 안 되면 빨리 기계 환기기, 입에 관을 꽂고 기계 환기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환자를 진정시키고 약을 진정제를 써서 진정시키고 기계 환기기로 폐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급성신손상,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신손상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칼륨이나 이런 것도 축적되고 이러기 때문에 투석을 해서 빨리 그런 수치를 낮춰줘야 됩니다. 뭐 선망이나 이런 것들도 약을 써서 좀 주저앉혀야 되고요. 부정맥도 어떤 우리가 혈압이 맥박이 빨리 뛴다면 맥박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서 진정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씩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같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안 좋게 되면 뭐 중환자실 가서 치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수술과 연관된 치료와 연관된 그런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합병증은 우리 대표적으로 뭐 위수술, 뭐 작은 창자 수술, 큰 창자 수술, 간 수술, 뭐 담도 수술, 담낭 수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돼서 생기는 것이 이제 누출, 연결하거나 잘라낸 부위에서 새어나오는 타이어 바람 새듯이 새어나오는 누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고름 같은 거, 또 그것이 결국 새어나오면 감염성 합병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혈증, 또는 잘라내거나 연결한 부위가 좁아져서 생기는 폐색, 좁아져 생기는 폐색, 그리고 그 잘라내거나 연결한 부위에서 피가 나는, 박리한 부분에서 피가 나는 그런 출혈성 합병증이 어떤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배에 상처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상처에 생기는 상처 합병증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누출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양이 조금 적어요. 거의 새어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면서 배에 관을 넣거든요. 빨대 같은 관을 한 2줄 정도 보통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양이 좀 적절하게 적으면은 대부분 재수술하지 않고도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어난다 그러면 CT 같은 걸 찍어보고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걸 찍어보고 양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데로 퍼지진 않는지, 배액관으로만 잘 흘러나오는지를 판단하면은 수술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창자나 12지장 같은 경우에는 누출이 되면 새어나온 양이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아버리면 배액관으로 다 안 흘러나오고 배의 다른 부위로 이제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잘 조절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조기에 빨리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행히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배액관으로만 잘 흘러나와주면 또 지켜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큰 창자에서 누출되는 경우도 양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배액관만 잘 들어있으면 또 재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누출되는 거 말고도 아까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결한 부위, 위장하고 소장 연결했는데 막힌다든지, 소장 연결했는데 막힌다든지, 큰 창자 소장 또는 큰 창자끼리 연결했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염증이 좀 사그라들면 이제 넓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거는 넓어지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조기에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출이나 폐색 같은 경우도 이 수술을 할까 말까 이게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 작은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어떤 합병증이 생기면 큰 병원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더욱 더 신경 써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수술한 부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나는 경우도 피 양은 뭐 조금 흘러나올 수는 있는데 양이 일정 양을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빨리 재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지혈을 빨리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에 관을 넣잖아요. 빨대 같은 관을 넣는데 거기로 흘러나오는 양을 어느 정도 신뢰할 가능성이 많고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피 검사를 하면 이제 피 수치가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 그리고 또 들어가는 이제 수액이나 배설되는 소변량 같은 걸 쭉 보고 어떤 재수술을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합병증이 자주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우리가 재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또 신속하게 해야지 환자의 어떤 더 큰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환자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또 우리 배 수술할 때 이 배 상처에 생기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배 상처, 보통 이제 복강경 상처는 구멍으로 뚫려 있지만 이 개복을 하게 되면 일자로 쭉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또 간단하게 그냥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위에층, 우리 보통 꼬맬 때 복막층, 중간에 근막층, 피부 이렇게 세 겹을 꼬매거든요. 꼬매는데 이 피부만 벌어진 경우에는 그건 이제 소독만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일주나 몇 주 해주면은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술하지 않아도. 하지만 이제 근막이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에 이제 창자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재수술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배에 이제 고무줄이라든지 어떤 밴드 같은 걸 붙여가지고 당겨 놓는 경우도 있어요. 당겨 놓거나 아니면은 환자만 잘 협조되고 통증이 덜하고 진정이 좀 돼 있다고 하면은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국소적으로 벌어진 부분을 꼬매면은 또 꼬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상태에 맞게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 상태마다 그걸 이제 잘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합병증들이 서로 누출되면 폐혈증 오기도 하고, 폐혈증 생기면 또 급성심 손상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폐혈증 오면 또 폐렴 오기도 하고, 폐렴 생기면 급성심 손상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거미줄처럼 몇 개 있습니다. 하나 생기면 또 하나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늘 이제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고, 생기면 적절하게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야지 그 다음 합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가더라도 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대부분의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환자나 가족분들의 어떤 우리 의료진을 믿는 그 신뢰하는 게 조금 떨어지잖아요. 저하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병원에서 수술하다 그렇게 생기면 큰 병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큰 병으로 수술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생기가지고 어떤 신뢰가 떨어지면 뭐 서울에 더 큰 병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옮기시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합병증이 생기면 거기 합병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런 신뢰를 잃지 않고 치료해야지 환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합병증이 생기면 하루 이틀에 낫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몇 주 끌거든요. 몇 주를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몇 주 동안 환자나 가족분을 안심시키고 설명하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계획에서 좀 틀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라는 거를 자주 얘기해줘야 돼요. 합병증은
우리 전문적인 의료진이 그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지 않거든요. 조금씩 또 바뀌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진이 고민하는 바를 늘 이제 설명하고 또 환자나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합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어떤 외과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합병증의 어떤 대략적인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